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네, 아침에 예.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 집도 보니까 그 베란다라고 그러나요? 테라스라고 그러나요? 거기 쪽에 물이 꽉 찼어요. 뭐 이렇게 배관이 뭐 막혔나 봐요. 아니 정프로는 항상 그런 물이 문제를 지난번에 물이 또 새 가지고 아, 그랬었잖아. 집에 막 옷이랑 막 그러니까. 예, 다 젖었죠. 책이랑. 네. 항상 젖어. 돈 많이 버시려고 그러나 보죠. 다 젖는 겁니다. 네. 머리도 젖는 겁니다. 네, 속옷도 젖는 겁니다. 네, 엄마 아빠 다 젖습니다. 자, 우리 지갑도 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보고 갈까요? 네, 미국의 악재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03% 약보합 마감했고요. 다우가 0.27% 강보합 정도 약간 올랐고 S&P 500은 마이너스 0.07%였습니다. 악재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습니다. QOQ입니다. 전분기 대비로 잠정치가 1.5%였거든요. 마이너스 1.5. 그거보다 약간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장은 크게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주의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 한 1% 이상으로 전후로 좀 등락이 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반등을 해서 약보합,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토웨이도 있지만은 그 22에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한번 물러섰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방어에 집중하겠다. 뭐 그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그동안 했었어요. 근데 네. 약간 한번 물러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빠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장 후반 들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즉 오늘 나온 뉴스보다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장이 열리면 발표될 PCE 발표. 요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7월에 있을 실적 발표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PC는 사실 지금은 CPI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기에 연동하는 것 때문에인데 PC가 5.4%가 고점이었고요. 코어 CPI가 그다음에 5.2% 떨어졌고 요번에 4.9, 4.7% 요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얼마나 이제 미스매치 되는지 아니면 예상대로 되는지 요 부분이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인텔, 엔비디아 이 반도체 쪽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그 뉴스에서 전해주셨죠. 반도체 쪽에 지금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BOA 쪽에서 지금 이제 분석 자료들은 반도체 쪽을 목표주가 좀 하향을 좀 했는데 네. 이유는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고 이런 게 아니고 경쟁이 심화에 대해서 그건 이제 다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다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에 반도체 섹터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것을 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국 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증설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뭐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그동안에 급락했다가 또 뭐 급반등했다가 거기에 따라서 또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좀 쉬어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3일 연속 상승을 반등을 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줬고요. 오전에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외국인들이 아침에 선물 매수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곧바로 매도로 변환하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2,650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선방하면서 잘 버티는가 싶었는데 끝내 힘을 잃으면서 나중에 좀 하락을 했는데 이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LG에너솔루션
미국의 배터리 공장 건설 재검토한다는 아까 뉴스삼에도 전해주셨죠. 요 내용과 함께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LG화학이 급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네. 그러면서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또 하락하면서 그쪽이 시가총액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제 1.8%를 하락한 한 축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 기아. 이게 배가스 그렇죠. 조작 혐의로 이제 독일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자동차주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제 그 하락폭은 그저 중간 배당락까지 포함된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까지 뭐 포함했고요. 배당락 있었어요? 네. 중간 배당. 현대차? 네. 네. 어. 그래서 부품주들은 그것 때문에 이런 뉴스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다시 부품주들은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들은요 그 동안에 몇 차례 좀 있었고 폭스바겐도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꽤 걸릴 건데 네. 아무튼 지금 시장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저께 네.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배당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1.8% 하락했지만 이 두 가지 뉴스로 인해서 몇 가지 종목들이 하락한 거 위에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 좀 선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시장이 이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와 의류주들이 좀 반등하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개인들이 다시 좀 6,900억 어제 하루 만에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기관과 국내 기관들은 다시 팔았고요. 이것은 이제 6월 말 반기 있고요. 그리고 배당락 요것과 관계된 거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또 6월 말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은 끝났지만 중간 배당, 만기 배당은 끝났지만 전반적으로 반기 말의 수급 이슈에 의해서 이번 주 많이 움직인다. 그렇게 소개를 이번 주 초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참고로 왜 가져왔냐면요. 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지금 57.4조고요. 신용잔고도 제가 이번 주 초에 19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8조예요. 점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고객 예탁금과 함께 신용잔고가 빠지고 있는 그런 두 개 다 모습을 빠지는 거예요? 예. 뭐 신용잔고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탁금도 같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거죠. 신용으로 거래를 했는데 신용이 반대매매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반대매매까지 안 하더라도 매도를 한다라는 얘기는 전체 자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 신용이라는 말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용? 저 일본 말을 그대로 쓰는 바람에 네. 신용이라고 하는데 네네. 네? 돈 빌려서 빌려주는 단기 거죠.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걸 신용이란 말을 쓰니까 예. 되게 좋은 이미지. 신용 쓴다. 그 신용이 그렇죠. 뭔가 빌려서 하는 그 느낌보다 그냥 그러니까 신용이 좋은 거 신뢰. 네. 뭐좀 저 좋은 일본 말인데 네. 일본에서 쓴 예. 저 증권 용어인데. 예. 우리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좀 좋은 것 좀 뭐 차입 투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적절한 차입 뭐 레버리지. 한번 생각해 미국 보죠. 외국의 말로는 영어로는 레버리지. 레버리지인데 그 신용 투자라는 거는 조금 어이가 그죠? 그렇죠. 우리 왜 그 뭐 갭 투자, 레버리지 투자로 좀 부정적인 용어를 좀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바꾸면은 그러니까. 좀 더 경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면. 뭐 시장 전망이나 투자 전략은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뭐 좀 변화 주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변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발표된 PCE 여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 지표하고 실적입니다. 이번에 나올 실적,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부 다들 그냥 이게 정중동하면서 기술적으로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직전 저점을 다시 하향하느냐.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포인트 정도. 네.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2,300포인트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2,360포인트 정도잖아요. 그래서 직전 저점을 하향하느냐 마느냐 아직까지 이 투심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단기 급락했을 때는
단기 급락에 의한 반등은 자율 반등도 있을 수 있고 단기 네. 거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올라온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주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 매크로 시황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각국 지도자들의 이제 행보들이 좀 빨라졌어요. 여기에 이제 행보와 정책 이런 뉴스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어제 굉장히 뭐 서로들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항복을 하면 오늘이라도 전쟁 끝내겠다. 그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그걸 많이 돌아다니면서 아니 항복하면 끝나는 거 맞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웃었거든요. 사실 그 뉴스를 보면서 누가 항복을 하면 누가 끝낸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얘기하지 않았고요. 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 거다.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이게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들 댓글을 달기를 아니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럼 전쟁에서 항복하면 당연히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 얘기 지금 워딩을 하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전에보다 각국의 지도자들의 행보나 정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빨라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하반기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내는 이제 어떻든 단기 반등 후에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리기를 매물 강도와 하락폭 이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배당락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큰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는 좀 선방을 좀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직전의 저점이 2,300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번 하락이 2,600포인트를 저점을 깨고 내려서 2,300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길적으로 볼 때 그 중심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470포인트입니다. 이 2,470포인트까지 일단 갖다 놔야지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단에 있으니까 전부 다들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계속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600에서 2,300까지 떨어졌는데 네네. 그 중간 값이 2,470까지는 네네. 가줘야 예,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예. 그 밑에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밑에 있으면 언제라도 2,300을 다시 깰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이제 그래요? 추세적인 하락에서 못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2,470 정도까지 가면은 네. 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2,300 제지하고 터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확률적으로 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갖다 놓는 데까지는 전부 다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게 이제 같습니다. 헤드앤숄더죠. 네 맞습니다. 헤드앤숄더. 요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세요. 이 아저씨 저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 좀 예. 공부 좀 시켜주세요. 예. 헤드앤숄더라고 샀대. 책을요? 예, 책을 주식을. 주식을 예. 예. 역헤드앤숄더요. 그렇지, 역으로 역헤드앤숄더에서 사야지. 예, 네. 헤드앤숄더. 근데 여러분 헤드앤숄더의 패턴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주식을 사거나 팔았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의 헤드앤숄더 패턴은 역사적으로 가장 잘 맞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많이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관심이 대부분 지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예, 대부분. 지수가 더 맞습니다. 종목보다. 종목보다는. 예, 더 많이 맞습니다. 네. 일단 매크로 지표는 지금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차트와 수급에 의해서 길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관련돼 가지고 내일은 금요일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크 거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 신제품의 적중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블룸버그에서. 거밍치 말고. 네. 네. 그래서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AR, VR 헤드셋은 지금 애플이 아이폰 이후에 최대의 지금 관심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M2 칩 탑재를 해서 2023년 내년 1일, 2월 중에 출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사람 적중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중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TV 셋톱박스는 램의容量을 늘려서 게이밍 성능을 강화한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AI 스피커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워낙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애플이 신제품이 나와서 시장에 좀 반향을 좀 이렇게 이끄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뭐 특별히 지금 이 마커만이 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 뉴스인데요. 아이폰 14 출시를 준비한다라는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폭스콘 있잖아요. 이게 감원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코로나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인원을 대규모로 충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재입사 캠페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재입사 캠페인은 뭐냐면요. 복수권에 다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입사한 사람한테는 1인당 130만 원인가를 그냥 더 주면서 다시 재입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아이폰 14를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직원들을 이제 충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는 세계 3대 자율 주행 기업이 앱티브, 이 GMA에서 이 계열사였는가 계열사 벗어나는가 그랬는데 이게 전장 기업 회사입니다. 세계 3대 자율 주행 기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 기업은 스트라트 비전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거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기업은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가 지분을 참여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수주도 많이 받고 지금 각각 맡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지금 앱티브가 지분 15% 취득으로 2대 주주로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요 계속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엔솔 어제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이요. 아침부터 그래서 LG화학이 어제 큰 폭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 미국의 1.7조 배터리 공장 건설을 전면 재검토한다. 근데 어제 회사 관계자에서 얘기로는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인데 이거 뭐 다시 우리가 백지화하는 건 아니다. 다만 최근에 물가 상승이 있었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시점이나 규모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부심해서 되는 상태에서 백지화하면서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타이밍이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서 한 거랑 1,200원대에서 만약에 하는 거랑은 그렇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 타이밍을 좀 이제 검토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그 LG 엔솔 관련주와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뭐 곧바로 SK온과 삼성 SDI는 우리는 뭐 변함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제 투자 심리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지난번에 세액공제 한다라는 얘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현행 6%인데 30%로 파격 확대한다. 머니투데이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족한 반도체 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법원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워낙 시장이 안 좋고 투심이 안 좋은데 뉴스 자체로는 향후에 기업의 긍정적인 뉴스들은 좀 있습니다. 이익 달에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좀 배제하지 말고 기억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거 단신인데 니오가 주가 급락을 했는데 회계 조작 혐의가 좀 있었습니다. 니오? 그래서, 예. 중국. 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그래서 단신으로 좀 뉴스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서두에 시황 얘기하면서 신용장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특히 코스닥에 더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 대형주들은 이 반대매매 나온다고 해서 급락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형주들은요. 근데 이 중소형주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 신용장고 현황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2022년 6월 현재 8조 정도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약 6조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한참 피크였던 2021년 9월에 12조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 높습니다. 네. 아직 높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이걸 이제 비교를 해놓는 거예요.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지금 332조입니다. 지금 332조인데 코로나 이전에 250조였거든요. 그럼 시가총액 자체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만큼 좀 올라온 부분은 좀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자료들이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시장이 하락하고 급락하거나 또는 투심이 안 좋을 때는 뭐 이런 수치와 상관없이 그냥 매도 나오고 그러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수준 자체는 작년보다는 상당 부분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냐면요. 1,880조 정도 됩니다. 코스피. 예. 네. 1,880조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딱 듣기에.
우리 코스피 전체가 1,880조. 애플이 지금 빠져서 한 빠져도 뭐 한 2천 조. 그거보단 넘겠지. 예, 2조 달러 훨씬 예, 넘겠죠. 뭐. 2천 조. 하도 환율이 또 벌어져가지고 원화한 사람은 더 그랬지. 근데 1,880조 우리 코스피 전체가 그렇다는 게 사실은 우리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ATM기다 이렇게 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뭐 공매도도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공매도를요 수조 원씩 합니다. 공매도를.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공매도 하는 홍콩에 가서 공매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금액이 엄청나요. 그렇게 엄청나게 공매도를 하고 있고 또 선물도 공격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체 시장 사이즈가 1,800조. 야, 그러면 정말 취약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 사이즈와 유동성을 좀 키우는 것이 우리 시장을 좀 안정성에서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네네.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물론 전체 시장이 올라가고 개별 기업의 주가가 올라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1,880조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430조인가요? 500조 근처에서 400조. 그런데 그거하고 LG 솔루션하고 몇 개 빼고 나면은 정말 취약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상당히 약한 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다른 나라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예. 경제 규모랑 대충은 다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미국이 당연히 뭐 제일 클 예. 테고 뭐 중국 뭐 중국도 높고. 몇몇 나라 있을 텐데 네네네. 우리나라 그래도 경제 규모나 뭐 네. 교육 규모 이런 거 보면 그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훨씬 낮을 걸. 우리가 아마 낮은 우리나라가 편이에요. 시가총액 전 세계 상장 주식을 총으로 100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6, 네, 뭐한 1.7 그러니까요. 이 정도 예. 아니에요? 예. 미국이 한 6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쏠림이 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자금들, 연기금 자금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에 부침이 굉장히 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어차피 사이즈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요번에 뭐 시가총액을 바라보면서 또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보니 아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출렁거림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당히 취약한 유동성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폄하하면서 ATM기라고 얘기한다는 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확 빠져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폄하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그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죠. 네. 네, 왜 안 해요? 입출금이 편하다 이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했었지. 아 그래? 요즘 왜 안 해요? 네? 왜 안 해? 전화 한번 해봐. 외국인 이렇게. 그건 그거죠. 지금은 그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빼고 있는 거고. 네. 돈이 그쪽에 지금 줄어드는 거니까 돈이 네.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네. 빼지 않거나 넉넉해지면 다시 넣고 이러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 근데 진짜 그 외국인 시장 개방이라는 게 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가 입사한 시즌이에요. 네. 야 그때 그 법인영업부에 있었는데 외국인 오파 이렇게 전용 단말기가 있어. 네네. 야 그때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파티했던 기억이 나. 월간 약정 1,000억 했습니다. 그래.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줘서 뭐 WI카, 뭐 자딘 프레밍 아직 기억나시죠? 네. 그런 데들은 뭔지 그때 외국계 그 증권회사의 법인영업 세일즈 담당이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뭐, 예, 법인영업부에. 왜 시장이 작지? 여전히 기억 안 풀리는데요. 저는. 왜 우리나라 시장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 시장이 작은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커서 그런가요? 물론 뭐 전체 사이즈에서 부동산이 제일 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주식시장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식시장이 경제 사이즈의 변화나 아니면은 물가의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주식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다이내믹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선형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성장하면서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면서 기업이 주가가 오르고 시가총액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한번 올랐다가 또 다시 원위치했다 올랐다 원위치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글로벌 진출을 잘 못해서 시장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성장주를 선택할 때 반드시 시장 사이즈를 글로벌리 해외에 진출하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냐를 항상 따지거든요. 국내만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과 뭐 거의 비슷하게 좀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튼 뭐 어느 한 기업의 시총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다 합친 시총이 더 작다는 건 조금 자존심 많이 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글로벌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